겁나 재밌습니다. 무조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영화 호프 보고 왔는데요. 지금 네이버 평점은 7점 나오는데 일단 잠깐만, 제가 저번주 봤던 게 눈동자였거든요. 눈동자 평점이 7.9거든요. 그러면은 호프는 한 18점 정도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호프 재밌습니다. 누구는 뭐 티켓 값이 아깝다, 이 영화를 4,000원 주고 봤는데 4,000원 값 정도는 딱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저평가받을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호프 영화가 지금 왜 개봉하기 전부터 좀 논란이 됐었냐라고 한다면, 논란이라기보단 이슈에 가깝긴 한데, 이 나홍진 감독님 영화라서 그래요. 나홍진 감독님은 랑종이라는 영화도 찍었었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곡성이라는 영화도 찍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황해, 추격자, 약탈다 등 같은 이제 유명한 영화들을 찍었어요. 저도 이제 전 랑종도 봤고 곡성도 봤고 황해 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랑종하고 곡성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곡성은 진짜 재밌게 본 제 인생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한 두세 번 봤을 겁니다. 곡성 재밌게 봤고, 황해나 추격자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호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 단점이 뭐냐, 영화가 156분짜리 영화다. 156분, 2시간 반짜리 영화라는 거예요. 2시간 반짜리 영화. 그래서 영화가 꽤 길어요. 꽤 긴데, 만약 내가 스토리가 진짜 중요해, 나는 그냥 무조건 중요해 라고 한다면 이 영화 점수는 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저도 사실 이 부류에 속합니다. 저도 개연성이 떨어진 영화, 그냥 막 속도감 있는 영화보다는 개연성 있는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막 곡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아닙니다. 이 영화는 곡성하고는 거의 정반대에 있다라고 봐도 돼요. 기억하기로 곡성 영화를 볼 때 중간에 좀 다이나믹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막 추격하고 막 그런 장면들, 그 장면들이 이번 영화 호프에서는 영화 내내 2시간 반 동안 지속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적으로는 조금 점수가 낮을 수 있지만 속도감이 너무 빨라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일단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루하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가장 기억나는 영화 중 하나가 뭐냐면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었거든요. 귀멸의 칼날, 이거 아마 보신 분 좀 있을 텐데, 이게 제가 영화 보다가 되게 짜증나고 답답했던 부분이, 영화가 일단 너무 긴데 중간에 그 회상씬이 막 껴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나중에 이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때 화장실을 가세요 라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일단 이렇게 막 늘어지는 씬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있긴 한데 그 잠깐이 진짜 막 1분, 2분, 3분 이런 느낌이라 그냥 스토리에 도움을 주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3분이 돼서야 시작을 하는 이 호프 영화의 줄거리, 대략적인 줄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호프는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보여주고 바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길이 있고 소가 죽어있어요. 소가 죽어있어. 그리고 경찰이 옵니다. 이게 황정민이에요, 주인공. 참고로 이제 주인공 누구 나왔냐면 황정민 씨 나오고요, 조인성 씨 나오고요, 정호연 씨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나온다는데, 이 외국인들을 제가 영화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목소리로 등장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사실상 황정민과 조인성 씨 두 분이서 거의 전부 다 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황정민이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경찰차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 여기엔 조인성 씨가 이렇게 있어요. 조인성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둘이 시작하자마자 만나는데 둘은 이미 아는 사이예요. 보니까 가족이래. 어쨌든 가족이래. 그래서 여기 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소가 이미 죽어 있고, 소가 상처가 되게 막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황정민이 물어봅니다. 야, 이거 뭐야? 어쩌다 이렇게 된 것 같아? 하니까 여기 이제 조인성하고 조인성 패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패거리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호랑이. 갑자기 호랑이래요, 호랑이. 그래서 이제 황정민이 씨발 그게 말이 돼? 하는데, 아무튼 이 호랑이래요. 이 조인성도 호랑이 맞음 이래요. 내가 들었음.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고 이제 해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 아니었죠. 그냥 구라였어요. 얘네들이 그냥 순수한 의미로 구라친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호랑이 이러고 구라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구라친 거야.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전 재미라고 생각해요. 재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장을 쪼여오는 듯한 그런 공포감이라든가, 혹은 되게 영화 보는 내내 막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원하는데,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었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 자체 분위기는 이제 예고편만 봐도 알겠지만 사람이 다치고 막 건물이 터져나가는 그런 약간 그런 장르예요. 이걸 SF라고 보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장르입니다. 막
이제 건물이 터지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데 재밌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되게 이제 재밌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 되게 그 이제 쫄리는 상황인데 말을 되게 재밌게 잘 짜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웃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제가 이제 영화 스크린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맨 뒷자리 앉았어요. 맨 뒷자리 이렇게 맨 뒷자리 이렇게 여기 앉았는데 제 옆자리에 모르는 여성분이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 보는 내내 이분하고 저하고 계속 깔깔 웃었어요. 진짜 엄청 웃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옆자리 분은 막 거의 뭐 박장대소 하시던데. 아무튼 그 정도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골 때리는 건 제가 이제 여기 앉았다 했잖아요. 제 앞자리에 고등학생들이 쭉 앉아 있었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영화가 딱 끝나자마자 이 고등학생 한 명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야, 이 영화 누가 보자고 했냐? 예. 이 영화 누가 보자고 했냐고 이 고등학생이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사실 영화를 본 느낌에서 이 학생이 왜 화냈는지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일단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라 엄청 길고 아까 말했듯이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막 딱딱딱 짜여져 있는 퍼즐 같은 그런 스토리를 보고 왔다고 한다면 이 영화에서는 진짜 실망 대실망할 겁니다. 네. 이 영화의 흐름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소 한 마리가 있었다고. 소 한 마리 이렇게 소 한 마리가 있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영화 시작을 해요. 이 소를 과연 누가 죽였느냐를 시작을 합니다. 황정민이 이 소를 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호랑이가 죽인 거고 만약에 호랑이가 마을로 갔다. 그럼 우리 다 족된 거다 하면서 마을로 가요. 그런데 이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은 이미 박살이 나 있어. 근데 사실 이제 이쯤부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막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마을이 그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건물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어.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막 건물이 막 이렇게 반토막이 나 있고 차가 심지어 막 이렇게 막 거꾸로 돼 있고 막 차가 막 날라다녀요. 차가 날라다니고 막 이래. 그러니까 딱 봐도 절대 호랑이가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호랑이가 아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상을 찍는 이 상황에서도 딱히 줄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이 영화는 황정민이 괴물을 찾아 나섭니다. 괴물을 찾아가. 근데 괴물은 항상 이제 황정민보다 한 두 템포 정도 빨리 있어. 그래가지고 괴물이 박살 내놓으면 황정민이 찾아가요. 그리고 또 괴물이 박살 내놓으면 황정민이 찾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영화가. 결국에 이 과정 끝에서 이제 영화 진행하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체감상으로 한 3, 40분쯤 지났을 때 괴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영화 에일리언처럼 그냥 괴물을 다 보여줘요. 통째로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 애인지 그냥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괴물하고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 거의 한 2, 30분을 그냥 맞짱을 떠요. 황정민이 쫓아가고 괴물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그러다 뭐 괴물이 쫓아왔다 황정민 도망갔다 막 이게 반복이 됩니다. 막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 괴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영화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괴물을 한 마리 잡아. 여기 이제 한 마리 컷. 그런데 한 마리 잡고 얘를 해부를 해봐요. 근데 얘가 이 괴물이 총으로 쏴도 이 몸이 안 들어가는 애야.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난 괴물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생김새가 다르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참고로 얘가 존나 센 괴물입니다. 얘 존나 셉니다. 진짜 존나 세요. 얘는 총을 맞고 폭탄 맞아도 안 뒤져. 그냥 절대 안 뒤져. 그냥 절대 안 뒤집니다. 아무튼 존나 센 괴물이고요. 아 이게 스토리가 이러고 보니까 있긴 있네. 아무튼 자 돌아와가지고 스토리를 좀 찾아보면 이 한 마리를 이제 죽였어요. 죽여 해부를 해봤는데 이제 해부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면 사람 비슷하긴 생겼는데 정작 신체의 어떤 구조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심지어 내장을 봤는데 내장이 아예 사람하고 완전 달라. 그러니까 동물하고도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우리가 알던 종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영화가 진행이 되면 이 황정민이 중간에 경찰서에 가요. 자기 이제 홈타운에 가는 거지. 집에 갔는데 이제 어떤 그 이상한 애가 옵니다. 이상한 애가 있어 이미. 얘가 하는 말. 괴물 나 봤음. 괴물 나 알고 있음. 막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정민이 물어봅니다. 괴물 어떻게 생겼어? 참고로 이때 황정민이 이미 괴물 보고 왔어요. 괴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가 얘기를 해요. 괴물 내가 봤는데 괴물이 좀 쬐끄맣고 초록색이고 막 그래. 그러니까 황정민이 지랄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었어. 왜냐면 황정민이 봤던 괴물은 얘예요. 얘. 머리카락 길고 얘를 봤던 거야. 얘.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이상한 애가 봤던 괴물은 얘를 본 거예요. 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황정민이 안 믿으니까 얘 얘기를 합니다. 괴물 우리 집에 있음. 내가 죽였음. 보여줄게.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황정민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새끼 설마 하고서 가요. 그런데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는 거야. 얘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황정민이 퍼즐을 맞춥니다. 아까 전에 이 괴물을 죽일 때 이 괴물이 이렇게 얼굴이 있다고 치면은 괴물이 중간에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주룩주룩 흘려.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흘리는데 아무튼 이제 괴물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모습을 황정민이 봤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새끼를 죽인 거였구나. 그러니까 너가 이 새끼를 죽여가지고 이 괴물들이 개빡쳐가지고 찾아온 거네 라고 이제 황정민이 퍼즐을 딱 맞춥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끝으로 달려가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황정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젠 조인성 이야기가 나와야 돼. 조인성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소 있잖아요. 아까 소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어쨌든 이제 소 처리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정민은 도시로 가. 얘는 호랑이가 도시로 갔을 수 있으니까 마을로. 그리고 이제 조인성은 우리는 산으로 갈게. 산으로 갑니다. 근데 산으로 가는 도중에 발견을 해요. 중간에 이제 무슨 그 농가 같은 데 갔더니 사람 그 손만 남아 있고 거기 소 다 죽어 있고 이래.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산에 뭔가 있다 해가지고 산으로 쭉 올라가요. 이게 이제 조인성 스토리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성 이렇게 조인성이 있죠. 그리고 조인성 패거리들, 조인성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5명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서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산 파트든 마을 파트든 굉장히 그 좀 쪼여오는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쭉 올라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 뭐 뭔가 이제 외계인의 증거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지? 괴물의 증거들을 찾아요. 괴물의 증거들. 처음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산 좀 올라갔더니 뭔가를 찾았어. 뭘 찾았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조인성 패거리들이 와 씨발 저 뭐야? 씨발 저 뭡니까? 이러고 가요. 갔는데 이게 그 대놓고 이상해. 대놓고 이상해. 어느 정도냐면 그 갔는데 이게 이렇게 아지트가 있어요. 근데 입구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나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그 호랑이고 뭐고 동물적인 게 아니야. 동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 조인성 패거리들이 홀리쉣 하면서 들어갑니다. 쑥 들어갔는데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외계인의 우주선이었던 거야. 이 우주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마을에서 봤던 괴물들 소 죽인 거 걔네들은 다 외계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와 씨 뭐야 개쩐다 이러다가 실수로 버튼 하나 잘못 누릅니다. 그랬더니 저 우주선에서 우주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어. 조인성이랑 이렇게 막 패거리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에 갑자기 구멍이 쓱 생깁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눌렀더니. 그래서 이 뭐야 하고 찾아봤는데 안에서 뭐가 막 지나다녀. 그래서 와 이거 막 저거 막 잡자 생포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 우주선 바깥에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었어. 이 망보는 애야. 망보는 애가 소리 지릅니다. 야 외계인 있다. 외계인 있어. 바깥에 외계인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인성 패거리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새끼들을 잡으러 갑니다. 자 외계인 들어가자 이러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나온 외계인들 특징이 존나 빨라요. 막 진짜 막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차보다 빠른 것 같아. 막 이렇게 다녀. 막 이렇게 다녀. 아무튼 따라갑니다. 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계인이 막 이렇게 도망가면은 조인성 패거리들이 이렇게 막 따라가. 그러다 어느 순간 느낍니다. 야 이거 잘못됐다. 왜냐면 패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외계인 여기 있었거든요. 이 산이야 산. 언덕이고 이렇게. 그런데 소리가 막 들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외계인들이 사실은 이미 이 주변을 이렇게 있던 거였죠. 물론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살짝 그 과장한 거고. 아무튼 이제 외계인이 여기 이렇게 숨어 있다를 느껴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얘한테 유인당한 거다 해가지고 이제 막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새끼들은 총을 맞아도 안 뒤져. 안 뒤져.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 주인공 파티, 이 조인성 파티가 다 끔살을 당해요. 다 뒤집니다. 물론 조인성 안 뒤지죠. 주인공이니까. 조인성이 존나 도망가고요. 막 계속 도망가. 살려줘. 물론 그 와중에도 막 총을 쏘고 싸워요. 근데 외계인은 이렇게 따라오지도 않아요. 외계인은 어떻게 따라오냐? 외계인은 이렇게 따라가. 아무튼 따라가요. 그런데 외계인이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보다 조금 저도 어이가 없던 게 조인성이 참고로 이 외계인은 그 모드가 두 개예요. 이게 모드 1, 이게 모드 2.
해가지고 이걸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막 이렇게 따라갈 땐 이거 쓰고 막 이제 그냥 힘쓸 땐 이거 쓰나 봐. 아무튼 둘 다 존나 셉니다. 사람은 절대 못 이겨. 이거는 한 100명 와도 못 이길 것 같아. 1000명 와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야 그냥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이제 중간에 조인성이 이 얘하고 맞짱을 계속 뜨다가, 사실 맞짱 뜬다는 표현도 이상하죠. 왜냐면 외계인이 엄청 세기 때문에 외계인이 조인성을 그냥 일방적으로 거의 폭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조인성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외계인이 얘를 발을 잡아가지고 던져요. 던져서 여기 뒤에 진짜 존나 멀리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 그래서 조인성이 나무에 맞고 떨어져요. 근데 이게 그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엄청 빨리 조인성이 날아가서 나무 맞고 떨어지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조인성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어.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볼 때 가장 저도 이제 개연성 무시하면서 봤지만 제일 이해 안 갔던 부분은 이 부분이긴 했어요. 아니 조인성이 왜 안 죽지? 이거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안 죽더라고. 아무튼 안 죽어. 그래가지고 조인성이 결국엔 살아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인성이 산에 있다 했잖아요. 이 산에 이렇게 조인성이 있는데 조인성을 구하러 황정민과 이제 그 동료들이 와요. 이렇게 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웃겨. 왜냐면 상식적으로 외계인이 존나 세다는 걸 알았고, 심지어 영화 중간에 외계인이 아까 제가 한 마리 잡았다 했잖아. 한 마리? 중간에는 이게 밝혀져요. 외계인이 사실 뭐 3마리다 4마리다 이렇게 밝혀져.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절대 못 이긴다. 왜냐면 한 마리 잡는데 진짜 뭐 어림잡아 총기를 든 사람 수십 명이 죽었어요. 총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3-4마리면 절대 못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거의 뭐 군부대가 와야 된다는 얘긴데, 아무튼 이걸 알게 됐는데도 황정민이 이 조인성을 구하러 가야 된대. 조인성을 구하러 가야 된대. 왜 구하러 가야 되냐?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아마 이걸 들으면 어떤 분들은 개연성 좆도 없다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개연성 있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조인성이 황정민의 육촌이기 때문이에요. 육촌. 참고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지금 육촌이 어느 정도냐? 저도 영화 보는 내내 육촌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봤는데, 육촌이면 이게 예를 들면 나를 기준으로 내 사촌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사촌? 나랑 비슷한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촌에. 그 사람의 자녀의 자녀가 육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촌의 자녀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자녀의 자녀까지가 육촌이기 때문에 충분히 먼 그런 관계긴 합니다. 뭐 아무튼 구해주러. 자, 괴물이 3-4마리가 있지만 얘네들 절대 못 이기지만 조인성 육촌이기 때문에 구하러 가야 돼 하고 이제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산에서 만나가지고 도망갑니다. 차를 타고 도망가요. 제가 굳이 차를 그린 이유가 또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이 괴물이 쫓아와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렇게 생긴 괴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쫓아와. 근데 얘가 존나 빨라요. 그래가지고 빡셉니다. 참고로 조인성은 차 안 타요. 조인성은 말 타고 도망가. 조인성은 이렇게 말 타고 도망가요. 말 위에 타가지고 도망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이 괴물은 이 조인성을 계속 추격을 합니다. 왜냐면 조인성이랑 맞짱을 깠었거든. 심지어 맞짱 깐 것도 아니야. 자기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는데 결국에 이제 조인성한테 몇 대 맞고 막 그래가지고 이 조인성을 죽이려고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진짜 차를 타고 차 옆에 말이 있고 그 말 위에 조인성이 있는데, 말 타고 도망가면 사실 절대 못 도망가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차를 타라고 막 그래요. 참고로 이 차에는 황정민이 타 있습니다. 황정민이 계속 이 차로 넘어와라. 여기 조인성이 이렇게 타고 있고 넘어와라. 근데 이미 차도 달리고 있고 말도 달리고 있고 그 뒤에서는 괴물이 존나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데 자꾸 그래. 빨리 차를 타래. 그리고 조인성이 심지어 타려고 해요. 근데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 과정에서 막 별 쇼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당연히 안 되지라고 말했지만 신기하게도 됩니다. 어떻게 돼?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말은 이렇게 사라지고요. 아무튼 이제 간신히 탔어. 근데 그때부터 구도는 딱 이거였어요. 괴물이 넌 뒤졌다 이거고, 차 탄 애들은 진짜 씨발 살려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차를 탔잖아. 차를 탔으니까 이제는 그냥 차가 밟으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인성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야, 속도 줄여. 속도 다운시켜. 왜? 조인성은 얘가 너무 싫어. 왜 싫냐면 얘는 자기를 일단 존나 믿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조인성 그 패거리가 있었다고. 패거리 얘가 다 죽였어. 얘가 다 죽여가지고 조인성도 얘에 대해 엄청 분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제가 말했지만 얘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설정상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존나 셉니다. 존나 세요. 일단 총을 아무리 맞아도 의미가 없고요. 일단 겉에가 거의 뭐 방탄조끼 한 200개 돌려놔봐. 절대 안 죽어. 그리고 심지어 입 안에다가 이렇게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거든요. 중간에. 그 아가리에다가 조인성이 폭탄을 딱 쏴요. 빵 쏘는데 그래도 안 죽어. 그 정도로 괴물이에요. 아무튼 이제
아가리 폭탄 쏘고 뭐 어떻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 괴물 처치했나 하면서 이제 막 좋아하고 있어. 근데 이제 괴물은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고요. 차 타고 이제 막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차보다 조인성을 좀 더 크게 그렸는데 그게 뭐냐면 조인성이 얘랑 싸워야 되니까 총 쏘려고 차에 이제 하반신만 걸치고 상체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막 막장을 까. 근데 결국에 이제 괴물 쓰러뜨리고 조인성 막 기뻐가지고 막 환호하고 난리 났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나. 그리고 이제 이 차에 있던 동료들 뭐 이제 황정민하고 뭐 정호연 씨 막 이제 막 다 기뻐가지고 다 난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영화를 직접 봐도 알겠지만 기뻐하는 게 꽤 길어요. 거의 한 20초? 30초? 이거를 막 엄청 기뻐해. 근데 한 처음에 한 5초, 10초는 그러려 하는데 어느 순간 이상 느낍니다. 야 이거 너무 세레머니가 긴데? 너무 비티기 긴데 이거?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조인성이 죽어요. 왜 죽냐? 이 차가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조인성이 이렇게 얼굴 상체 튀어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차가 여기가 벽인데 윽 이래요. 그래서 조인성이 벽에 치여가지고 저기 벽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조인성이 사라져요. 갑자기 막 핏자국 엄청 생기고 막 그냥 사실상 죽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차는 이렇게 가고 있고 조인성 사라져 있고 차에 타고 있던 그 주인공들은 갑자기 다 벙쪄요. 엥? 이래. 그러면서 이제 운전하고 있던 애가 있어요. 운전하고 있던 애. 참고로 이 운전하고 있던 애도 골 때리는 게 얘가 누구냐면 그 호프 괴물 중에 아까 나왔던 얘 있잖아요. 얘를 죽이네. 얘를 죽이네요. 얘를 죽이고 나서 자기 냉동고에 얼려놨었거든요. 얘가. 그러다가 이제 경찰서 와가지고 내가 잡은 거 있다 보고 가라 막 이런 애인데 제정신 아니네요. 그런데 얘가 차를 꺾어버린 거야. 얘가 운전했거든. 그래서 하는 말, 그 황정민이 너 왜 차 꺾은 거야? 무슨 이유야? 하니까 하는 말, 고양이가 지나가서요. 근데 영화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그몇 군데가 있어요. 약간 좀 뜬금없는데 딱 그 상황을 보고 나면 이거 약간 좀 풍자했나 싶은 순간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때문에 사실상 조인성을 죽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영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영화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이 괴물 처음에 죽인 것까지가 이제 1부라고 치면은 괴물 죽인 거가 1부예요. 1부 괴물 컷. 그러니까 한 마리 컷 한 마리. 그리고 나서 이제 괴물이 여러 마리인 걸 알아내고 나서 이제 숲에서 조인성이 이제 괴물하고 존나 싸우는 거. 여기가 2부. 그리고 3부. 숲에서 나와가지고 도로에서 이제 황정민하고 조인성이 이제 괴물과 이제 이렇게 생긴 괴물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 괴물과 이 맞짱 뜨는 장면. 여기까지가 3부. 그리고 여기가 4부가 있어요. 4부. 이 영화는 무려 4부제 영화야. 이 4부의 끝이 어떻게 나냐?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영화가 갑자기 이제 지금 영화 상황은 이거예요. 조인성이 죽었어. 그리고 차에는 나머지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약간 허탈해하고 있고 고양이 살리려고 조인성 죽였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석이 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늘에서 하늘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주인공의 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진짜 이게 좀 저는 보다가 좀 이제 쇼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긴 우주선이 등장을 해요. 보이지도 않아. 여기 뒤엔 보이지도 않아요. 구름 가려가지고. 아무튼 그냥 딱 봐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냥 우주선이 이렇게 등장을 해. 그리고 이제 차에 있는 정우현이나 다들 얘기합니다. 이게 씨발 말이 돼요? 말이 되냐? 이렇게 막 다들 석이 나가요. 그런데 심지어 이 우주선 상태가 보여주거든요. 우주선이 이미 막 펑펑 터지면서 내려와. 그러니까 딱 봐도 그러니까 막 침공하러 왔다더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주선이 그냥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존나 큰 우주선이. 그래가지고 이 우주선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영화 산이 있고 주인공들이 이렇게 엄청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진짜 개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우주선이 산에 쿵 받고서 저는 우주선이 터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산이 터져버립니다. 그냥 우주선도 당연히 터지고 산이 막 터지면서 막 그냥 팡팡팡팡팡팡 막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냥 파파파파파파팡 진짜 난리가 나요. 진짜 막 그래서 다들 막 이제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4부예요. 4부 사실 근데 이 영화는 5부도 있었어. 5부 시작합니다. 그 뭐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 외계인들 중간중간에 뭐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자막으로도 안 보여줘. 그냥 소리만 들려. 그래서 뭐 지들끼리 대화하는 거나 이렇게만 아는데 5부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외계인들 2명도 이렇게 서서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 우주선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어. 심지어 터지는 걸 보고 있어. 막 바바바바방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걸 보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 막 뭐라 얘기를 해요. 지들만 아는 말들을 막 해. 이때 막 자막도 보여줘요. 뭐 뭘 해야 된다. 뭐 난 널 위할 거다. 뭐 어쩌고 막 하는데 아무튼 이제 외계인까지 등장을 합니다. 5부. 예, 5부작이다. 그러고 나서 영화가 끝나요. 이러고 영화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6부작이었던 거야. 이제 이게 모든 영화 끝났는데 딱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영화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가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딱 꺼지면서 쿠키가 납니다. 쿠키 뭐냐? 사실은 조인성이 살아있던 거야. 사실은 조인성이 살아있음. 조인성이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영화가 진짜로 끝이 난다. 뭐 제가 나름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 영화는 스토리가 없어요. 네, 스토리가 없어요. 처음에 외계인이 그 소를 죽여가지고 소 잡는다고 이제 소 잡는 외계인 누구냐 해서 외계인 찾으러 마을 갔다가 마을 터져 있고, 산으로 간 친구들은 우주선 찾아서 우주선에서 외계인이랑 싸우고, 그러다 또 외계인하고 또 싸우고, 그런 내용이 전부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아까 말했듯이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속도감이 너무 빨랐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루한 부분이 없어요. 심지어 지루한 부분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마다 약간 재밌는 말들을 계속 해줘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총 쏘고 싸우는 부분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올해 적어볼게요.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제일는 아니고요. 제일 재미있었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두 번째로 재밌었다.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건, 저는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 프로젝트 헬메리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이게 평점도 9점대네요. 개인적으로 전 이건 난 진짜 이거 1000만 찍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 영화가 제일 재밌어서 이 영화는 나중에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영화도 호프 영화도 다 외계인이 나온 영화긴 하네요. 결론, 내가 스토리 충이야. 진짜 무조건 개연성 빡빡히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매우 불호일 수 있다. 그런데 좀 시원하게 그냥 재밌는 거 보고 싶다, 좀 뇌 빼고 보고 싶다,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 그런 의미에서는 재밌다. 뭐 저는 어쨌든 매우 재밌게 봤으니까, 만약에 저한테 영화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영화는 그래도 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는 뭐 티켓 값이 아깝다, 뭐 이 영화를 4,000원 주고 봤는데 4,000원 값 정도는 딱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저평가 받을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말하겠다.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커뮤니티 구경 쓱 했습니다. 커뮤니티 가서 호프 검색을 좀 해봤어.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호프 불호, 재미없다, 결말 모임, 막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1000만은 절대 안 돼, 막 절대 아님, 폭감 못함.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진짜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대감을 많이 낮췄어요. 정말 얼마나 재미없을까, 아니 그 정도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기대감이 진짜 바닥이었는데 올라가가지고, 기대감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사실 이렇게 좀 좋았다가 그 우주선 나올 때 약간 아오씨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주선 나올 때 사실 뭐 조인성이 살아있던 건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전반적으로 영화 자체가 볼만했다. 그리고 기존에 약간 없던 영화를 본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제가 저번 영화 리뷰 중에 눈동자 리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막도 내 인생 최악의 영화. 근데 딱 하나만, 근데 이제 둘 중 하나만 봐라. 눈동자 vs 사막도, 둘 중 하나만 봐라 한다면 전 사막도를 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댓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너가 말한 대로 만약에 둘 중 하나 중에 사막도를 볼 거였다면 왜 눈동자가 본 사람이 많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 사막도를 보겠다고 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정확히 뭐였냐면, 이건 없던 영화야. 그러니까 내 기준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냥 제 기준에선 아우씨 하면서 그냥 이게 뭐야 싶은 영화, 그런 영화. 근데 이 기준에서 봐도 오늘 봤던 이 영화 호프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신선했고 재밌었다.